여러분도 혹시 은퇴라는 단어만 들으면 왠지 마음 한구석이 막막해지시나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해오면서도 막상 내일 당장 퇴직이라는 상황을 떠올리면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는 게 사실이죠. 회사 다닐 때는 꽤 안정적인 급여가 매달 들어오고 승진이나 각종 복지 혜택도 누리니까 이만하면 나중에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정작 실제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아니, 내가 이거 준비를 제대로 한 거 맞나?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65세 윤 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윤 씨는 한때 삼성 임원까지 올라가셨던 분이라 재정적으로도 꽤 여유가 있을 거라고들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윤 씨가 은퇴 이후 막노동까지 해야 했던 이유, 그리고 그 눈물의 뒤늦은 시작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은퇴 이후 어떤 자세와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해요. 그리고 다른 두 분의 사례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남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1. 65세 윤 씨, 삼성 임원에서 막노동으로. 자, 첫 번째 사례로 윤 씨 얘기부터 해볼게요. 윤 씨는 삼성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영업 파트 임원 자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보통 임원 정도 되면 주변에서는 연봉도 높은 데다가 주식이며 퇴직금이며 엄청나겠지?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윤 씨도 처음엔 그랬대요. 나는 대기업 임원까지 달았으니 은퇴해도 크게 걱정 없을 거야 하고요.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현실은 생각보다 팍팍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윤 씨가 임원으로 지낸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게 문제였어요. 임원 승진이 꽤 늦게 이뤄진 데다 동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이들의 유학비며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해 상당한 빚을 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잘 나가던 시절엔 월급이 제법 많으니 그걸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퇴직 후 매달 꼬박꼬박 나가던 빚 이자와 생활비를 채우기가 어려워진 거죠. 결국 막노동의 길로. 윤 씨는 은퇴 직후에는 자문이나 컨설팅 같은 일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다고 해요. 하지만 생각만큼 일이 들어오지 않았죠. 경쟁도 치열하고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긴장감도 생기고요. 게다가 IMF 세대도 아니고 최근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쉽게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얼마 안 가 빚 독촉은 점점 심해지고 이러다 길바닥에 나앉겠다 싶어 선택한 게 막노동이었습니다. 윤 씨가 전하는 교훈. 평생 큰 회사에 다니다 보니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오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은 절대 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윤 씨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대기업 임원까지 오른 분이라 해도 막상 은퇴 후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윤 씨 스스로도 삼성 임원 경력이 이렇게까지 힘이 못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2. 62세 김 씨, 중소기업 30년 근속의 함정. 두 번째 사례는 62세 김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중소기업에서 무려 30년을 다니셨어요. 물론 삼성처럼 유명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30년씩이나 충성했는데 회사도 나 몰라라 하진 않겠지라고 안심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중소기업의 실상. 막상 김 씨가 정년을 앞두고 확인해 보니 회사가 경영난 때문에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게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김 씨가 다니던 회사는 주식 상장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별도 스톡 옵션 같은 건 기대할 수도 없었죠. 결국 30년 근속했다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은퇴 이후 생활을 뒷받침해 줄 만한 실탄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맹신. 김 씨도 은퇴 이후 국민연금만 믿고 계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부으면 어느 정도 수령액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대체로 월 100만 원 언저리 정도가 상당히 일반적인 수준이죠. 100만 원, 어쩌면 적지는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요즘 세상에 한 달 생활비로 쓰기엔 빠듯합니다. 또 가족이 있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재취업도 쉽지 않아. 김 씨는 나름 회사 생활을 30년 하면서
오랫동안 몸담았으니 비슷한 업종에서라도 재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60대 초반이면 회사 입장에선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거나 아예 재취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국 김 씨는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계시다고 해요. 편의점, 경비, 주유소 등등 일은 다양하지만 각각의 급여가 높지 않으니 노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실제로 김 씨가 친구들을 만날 때면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살 줄은 몰랐어 라며 허탈해한다고 합니다. 3. 70세 박 씨, 자영업 도전의 쓴맛. 세 번째 사례는 70세 박 씨입니다. 박 씨는 꽤 오래 전부터 퇴직 후에 카페를 운영해 보고 싶다는 로망을 품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60대 중반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며 받은 퇴직금과 모아둔 돈의 일부를 투자해 카페를 열었죠. 내 가게의 환상. 누구나 한 번쯤은 내 가게를 차려서 편하게 돈 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박 씨도 그랬대요. 나만의 카페를 차려서 커피 향에 둘러싸여 손님들과 소통하며 지내면 행복하겠다라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장사는 절대로 낭만적이기만 한 일이 아니었죠. 현실은 월세 인건비 재료비 폭탄. 박 씨가 카페를 열었을 당시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저 집에서 가까운 곳에 보증금 걸고 월세 내는 형태로 가게를 구했는데 알고 보니 주변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워낙 많았고 그보다 가격 경쟁력도 떨어졌죠. 자연스레 매출이 오르지 않으니 월세며 인건비, 재료비까지 줄줄이 부담이 된 겁니다. 한 달, 두 달 적자를 내다 보니 결국 1년도 채 안 되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70대에 재기 쉽지 않다. 문 닫고 나니 남은 건 줄어든 퇴직금과 나이만 더 먹었다는 서글픈 현실. 그나마 박 씨가 이전에 다른 직업 경험이 많았다면 대안이라도 찾았겠죠. 하지만 이미 70대 중반을 바라보는 상황이라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가게 운영에 대한 충격으로 건강도 많이 나빠졌다고 해요.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미안해서 작은 일자리라도 구해보려고 하지만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서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어봤는데요. 다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생각처럼 안 풀리더라는 겁니다. 이는 더 이상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기업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기존의 안정적인 직장도 어느 순간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퇴직금과 연금만 믿어서는 부족하다. 대기업 임원이든 중소기업 직원이든 심지어 공무원이든 퇴직금이 한 번에 목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그 돈이 나의 미래 2030년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한 구조인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월 10만 2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일 텐데 지금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이걸로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죠. 나만의 기술, 새로운 직업 훈련이 필요. 윤 씨처럼 대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그 경력이 은퇴 후 시장에서 그대로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채용 시장은 더 냉혹해지니 미리 새로운 직업 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배우고 딴다가 정답은 아니지만 최소한 은퇴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넓혀두는 게 중요하죠. 무리한 창업은 금물. 카페, 식당 등 창업은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시작하는 창업은 체력 문제, 경험 부족, 시장 경쟁력 등 여러 부분에서 절대 쉽지 않아요. 만약 꼭 하고 싶다면 보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충분한 자금을 마련한 뒤에 도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도 자산. 돈 문제만큼 중요한 게 건강 문제잖아요. 윤 씨, 김 씨, 박 씨 모두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일 자체를 하고 싶어도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은퇴 전부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해 두는 게 결국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는 길이 됩니다. 가족과의 소통. 은퇴 후 재정적 정서적 어려움을 혼자서만 끌어안고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 고민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에게 짐될까 봐 미안해서라는 이유로 혼자 끙끙 앓다가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일의 내가 더 나아지려면 65세 윤 씨가 막노동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충격적으로 들리기 쉽지만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은퇴하고 더 이상 고정적인 월급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요.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나면 결국 내 몸 하나가 나를 지탱해야 합니다. 그럴 땐 내가 과연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이 글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마음이 심란해지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대비를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꼭 거창한 주식 투자나 부동산 공부가 아니더라도 작은 저축 습관을 들이는 일,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해보는 일, 체력을 기르기 위해 매일 30분씩 걷는 일 등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에요. 윤 씨도 김 씨도 박 씨도 처음에는 설마 내가? 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현실은 다르게 흘렀습니다. 지금이라도 은퇴 후에 내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면서 언제쯤 퇴직하고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이며 월 몇만 원이 필요한가? 같은 질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런 과정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재무 설계사나 노무 전문가 또는 지자체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길이 꽤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삼성 임원도 은퇴 후엔 막노동을 하더라는 말을 들으면 참 씁쓸해지죠. 하지만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이 분명 있습니다. 결국 누가 됐든 은퇴 후에 대한 준비와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윤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힌트라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은퇴라는 게 생각보다 먼 미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루아침에 훅 다가오는 일이니까요. 난 아직 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미리 한 번씩 준비해 두시면 훗날 훨씬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좀 더 현명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은퇴를 맞이해 보도록 해요. 언제나 그렇듯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글을 계기로 여러분의 은퇴 계획에 작은 변화가 생기길 응원합니다.